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미국 직투 계좌는 66% 수익률까지 올라왔고 1억 1,700만 원 수익까지 올라왔으며 200% 수익률을 뚫고 내려갔던 USD는 엔비디아의 이번 주 급등으로 다시 240% 수익까지 올라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 계좌 역시 60% 수익률과 700만 원 수익까지 올라온 상황이죠. 여기에 두 번째 계좌 수익과 환차익, 그리고 비트코인 1,100만 원 수익까지 총 1억 7천만 원 정도 수익 중인 상황입니다. 자, 금요일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PCE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는데 이를 기적의 선반영이라는 단어와 함께 크게 급등시켜버린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특히 맵을 살펴보면 물가가 아무리 높고 금리 인하가 늦어지더라도 우리 미국 주식은 실적이 탄탄해 라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한 듯 좋은 실적을 발표한 구글은 10% 급등, 그리고 여러 실적들을 보니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엔비디아의 6% 상승, 그리고 아마존 역시 3% 상승하는 등 빅테크와 기술주, 반도체가 큰 상승을 보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실적이 받쳐준다면 현재 이런 상황에도 잘 버텨주고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금요일 가장 중요했던 이벤트는 바로 PCE 물가지수 발표였는데요. 전년 대비로 바라보자면 헤드라인 PCE는 지난달엔 2.5%였고 이번 달엔 2.6%로 예상되었는데 이게 예상치를 상회한 2.7%로 발표가 되었고,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근원 PCE 물가를 살펴보면 지난달엔 2.8%였고 이번 달엔 2.6%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는데 이 예상치를 뛰어넘으며 지난달과 동일한 2.8%로 발표되었습니다. 즉 둔화가 아니라 고착화, 재반등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발표였죠.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전월 대비가 예상치에 부합했다 라는 정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그래프로 확인해보면 CPI를 그대로 따라가려는 걸까요? PC 역시 헤드라인과 코어 모두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재반등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둔화세가 일단 멈췄다는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데이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시장의 해석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시장은 이미 여러 지표들을 보며 PCE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예상했다, 즉 기적의 선반영이라는 단어를 꺼내며 그냥 미국 주식을 급등시켜버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 국채금리는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역시나 이미 선반영했던 것일까요? PCE 발표 하락한 국채금리를 볼 수 있고 달러는 소폭 고개를 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아직 뭔가 하나도 해결된 것은 없다는 겁니다. 물가는 여전히 안 잡혀있고 국채금리와 달러 역시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 증시는 반등을 시작했고 현재 두 달 동안 만들어온 박스권, 그 하단 저항선까지 올라간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박스권에선 지지선이었지만 여길 뚫고 내려갔다가 반등할 땐 반대로 저항선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이 저항선을 돌파해서 찐반등을 만들어주느냐 아니면 저항에 부딪혀 다시 조정장이 시작되느냐, 우리는 이 부분을 지켜보고 오르면 즐기고 떨어지면 줍줍으로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2021년 말 전고점 부근, 여기가 매우 강한 지지선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올해 내내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조정으로 어느새 21년 말 전고점 부근까지 내려왔다가 반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찐반등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이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맞출 수 있나요? 이 부분은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무도 맞출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면 즐겨야 하는 것이고 떨어지면 웅줍해야 한다 라고 지겹도록 오줄 웅줍을 외쳐오고 있고, 결국 많은 분들이 돌고 돌아 오줄 웅줍 웅덩이로 돌아오시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자, S&P 500 주봉 차트를 보면 S&P 500은 아직 21년 말 전고점까지 떨어지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조정장, 하락장에선 나스닥보다 S&P 500이 기준점이 될 수 있기에 우리는 S&P를 보며 조금 더 조정받고 올라갈 수도 있다 라는 각오와 대비를 해볼 수 있겠죠. 일단 5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현금 비중이 없던 분들은 현금 비중을 저와 함께 미리 늘려놨었죠. 그리고 그 이후 기가 막히게 3주 연속 하락했고 우리는 여기서 웅줍으로 대응해왔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번에 2천만 원 정도 매수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다행히 주간 맵을 살펴보면 이번 주 크게 반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크게 하락했던 테슬라가 많이 올랐고 엄청난 실적을 내놓은 구글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저는 이번에 반도체 두배 USD를 큰 비중으로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그리고 운 좋게 이번 주에 큰 상승을 보였고 이번 조정장에서 두 번째 웅줍 계좌로 처음 담은 반도체 두배 USD마저 양전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주간 맵을 자세히 살펴보면 메타가 크게 하락했고 인텔이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죠. 댓글로 인텔 웅줍에 대해 여쭤보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개인적인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굳이 통찰력을 가지고 인텔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마음 편히 반도체 ETF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25년째 전고점을 못 뚫고 있는 인텔을 매수해서 마음고생하는 것보다 마음 편히 반도체 ETF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 멘탈, 장기 보유, 가능성 면에서 훨씬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그래서 반도체 두배 USD에 마음 편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인텔 너무나 좋은 기업이죠. 저 역시 인텔의 CPU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투자는 다르다는 생각입니다. 우상향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반도체 ETF가 있고 마음도 편한데 굳이 내 통찰력을 내 소중한 돈으로 시험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이후 골든크로스가 임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색 세로선을 보면 골든크로스가 되었을 때 찐 반등이었든 일시적인 반등이었든 일단 반등이 나온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 우리는 찐 반등이면 다시 웅준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 일시적인 반등이면 다시 이번에 조정받을 때 그때 또 웅줍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절성으로 보면 올해 1분기 강세를 보였죠. 올해처럼 1분기 강세를 보였을 때 대통령 4년차 주가치를 살펴보면 4월과 5월은 약세를 보였고 6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계절성대로 주가가 움직인다면 이번 반등은 일시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있고 5월에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5월에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그러면 월가의 격언인 셀인 메이 5월에 팔아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 현금 비중이 충분하시다면 그대로 주식을 계속 보유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최근 10년 동안 5월 수익률을 살펴보면 10번 중 단 2번만 하락했고 심지어 그중 한 번은 겨우 0.3% 하락이었죠. 그러니 2022년 재작년 하락장 때를 제외한다면 5월에 팔아라 라는 격언은 여태까지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죠. 5월에 떨어지면 매수해라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 현금 비중이 별로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반등했을 때 리밸런싱을 통해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만들어 놓거나 늘려놓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항상 10%에서 30% 정도의 현금 비중을 따로 종목이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계셔라 라는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레버리지 ETF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현금 비중은 필수로 가지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금 비중이 충분하시다면 5월에 떨어진다면 현금을 자산으로 바꾸는 자산 축적, 웅줍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저는 그저께 이번 주 금요일 테슬라가 급등해서 양전했고 새로 줍줍한 USD 역시 급등해서 양전했는데요. 테슬라는 그대로 익절해서 용돈벌이를 했고 USD는 절반 비중을 리밸런싱해서 현금 비중을 1,000만원 늘려놨습니다. 제 현재 총 주식 비중은 비트코인까지 약 5억 정도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금 비중은 약 6천만원 정도인 상황이죠. 10% 조금 넘는 현금 비중을 위해 이번에 1,000만원 현금 비중을 늘려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멤버십 분들에게는 실시간으로 공유드렸는데요. 이런 제 정보를 얻고 리스크 관리와 수익 모두 얻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멤버십 가입 링크 기재해 둘 테니 가입하셔서 정보 얻으시면 이번 조정장에서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왜냐면 제 두 번째 계좌 역시 벌써 모두 양전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마련한 현금 비중과 이미 들고 있는 현금 비중은 만약 추가 조정이 찾아온다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다시 웅줍에 사용하여 안전 마진을 또 높일 수 있겠죠. 이번에 제 테슬라 수익과 반도체 2배 수익을 보면 아시겠지만 웅덩이에서 잘 웅줍하면 안전 마진이 확보되고 기회비용이 확보되기 때문에 빠르게 양전이 된다는 겁니다. 90%의 테슬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현재 손실권이라고 밝혀져 있는데 좋은 웅덩이에 들어간다면 이렇게 금방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금 비중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대로 주식에 넣어두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스스로 돈을 벌어다 줄 겁니다. 그런데 떨어지면 어떡하나요? 현금 비중이 있으니 웅덩이가 기회로 보일 것이고 오르면 이미 많은 비중이 주식에 들어가 있으니 돈이 스스로 돈을 벌어서 자산이 늘어나고 이게 바로 올라도 좋고 떨어져도 좋은 오즐 웅줍의 투자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이사를 가야 하거나 집을 사야 하거나 차를 사야 하거나 이런 목돈을 써야 할 때 그럴 때 목돈 쓸 만큼만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